네, 시장에 관심이 많은 이슈 중에 또 하나가 아시아나항공의 매각입니다. 어제 본입찰이 진행이 됐는데요. 아마 빠르면 올해 늦어도 내년 초에는 아시아나항공이 팔릴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어디가 주인이 될지 시장의 관심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죠. 매각 이후에 아시아나 관련주의 흐름 전망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선 아시아나항공, 아시아나 IDT 두 종목이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일단 매각 자체는 그 아시아나 그룹주에는 긍정적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그 지배구조 관련 불확실성이 있는 거잖아요. 주인이 누가 될지 모르니까. 근데 어쨌든 한 곳에서 이제 인수를 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새로운 주인을 찾게 되는 거니까 기업 경영이나 이런 부분들이 더 안정을 찾을 수 있는 거니까요. 아시아나 그룹 쪽에서는 매각 자체만 놓고 보면 긍정적이다라는 거죠. 다만 어디로 매각되느냐에 따라서 네, 그 흐름이 약간 바뀔 수도 있다. 이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관련 내용을 보면은 지금 이제 명목상으로는 3파전이에요. 매경 본입자를 진행을 했는데 기존에 이제 애경그룹 그쵸? 그 다음에 그 스톤브릿지, 애경 스톤브릿지 컨소시엄, 그 다음에 현대산업, 고 미래에셋 컨소시엄, 그 다음에 KCGI, 뱅커스트리트 컨소시엄입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뭐 막판에 무슨 뭐 SK가 뛰어들 것이다 이런 얘기도 있었어요. 근데 어제 본입찰이 끝난 결과 시장의 뭐 예상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새로 이제 그 인수하겠다고 뛰어든 기업은 없었고요. 기존의 3파전 예상대로 그대로 이어졌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사실은 KCGI는 이제 인수 가능성이 가장 떨어진다라고 보고 있어요. 시장에서도 그렇고 또 KCGI 같은 경우 한진칼 관련된 경영권 위협을 계속하는 상황에서 아시아나항공까지 품는 것은 조금 재무적인 부담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상황이어서 사실상 애경그룹 아니면은 이제 현대산업 쪽에서 가져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데 지금 가장 유력한 인수 후보는 현대산업과 미래에셋 컨소시엄이에요. 왜냐면 일단 자금이 제일 넉넉해요. 1.6조 원 정도 현금성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추가 조달도 가능할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만 이제 그 기존의 항공 사업을 영위하지 않아서 시너지가 크지 않다 이런 지적도 있어요. 그나마 이제 면세점 부분에서는 그래도 시너지를 좀 낼 수 있지 않을까 싶고 애경은 그 제주항공으로 항공 사업을 영위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아시아나항공을 인수하게 되면 시너지는 일단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근데 지금 아시아나항공은 매각가가 적어도 1조 5천억, 1.5조, 그러니까 1조 5천억은 될 것으로 보여서 그리고 인수한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부채 부담을 좀 개선시키는 노력도 필요해요. 거의 7조 정도 된단 말이에요. 부채가 엄청나죠. 그러니까 1.5조 주고 인수한다고 끝이 아니라 돈이 계속 들어갈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후속적인 부담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다른 대기업들이 참여하지 않은 거기도 하고 어쨌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현대산업 미래에셋 쪽이 감당하기가 좀 더 쉬울 것으로 보여지는데 애경 쪽은 조금 버겁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애경 쪽이 아시아나를 인수한다면은 진짜 작은 고기가 대여를 먹는 것이나 마찬가지라서 승자의 저주가 있을 수 있다는 우려감이 크기는 합니다. 물론 현대산업 쪽에서 가져가도 시장이 우려하는 건 맞아요. 오늘 현대산업 주가가 굉장히 많이 빠지는 것이 이제 그거잖아요. 근데 어쨌든 현대산업 쪽이 인수할 가능성이 가장 높기는 합니다. 근데 애경이 가져갈 가능성도 있기는 있어요. KCGI는 아닐 것 같아요. 두 곳 중에 한 곳인데 현대산업 쪽이 가능성이 높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이제 인수 이후의 흐름을 뭐 간략하게만 보면은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어, 현대산업 쪽이 가져가는 게 아시아나항공에는 제일 좋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왜냐하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시너지는 없어도 든든한 주인을 만났다는 인식이 강해질 수 있거든요. 반면에 이제 애경 쪽이 가져가면 약간 불안한 주인인데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주가가 조금 흔들릴 수도 있겠다. 다만 이제 어느 쪽에서 가져가든지 간에 매각이 되면 그 자체로는 긍정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보면요, 그 항공업황이 최악을 지나는 거예요, 사실은. 해외여행 부분에 있어서 일본, 아시아나항공도 일본 노선 비중이 높습니다. 근데 지금 일본 불매 때문에 일본 안 가는 사람들이 또 많잖아요, 아직까지도. 근데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실적 둔화에 대한 우려감으로 계속 연결이 됐고, 부채 부담은 계속 늘고, 노선 경쟁, LCC랑 되게 치열하잖아요, 저가 항공사랑. 그러니까 그에 대한 부담이 엄청나게 컸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그런 부분들이 주가에는 거의 다 반영이 됐다라고 봐요. 그리고 거시적인 여건이 나쁘지 않아요. 지금 국제유가 안정돼 있죠. 네, 유리할증료에 대한 부담이 적다는 겁니다. 환율 안정돼 있죠. 환율이 낮다는 건 뭐예요? 원화 가치가 높다는 거죠. 원화 가치가 높다는 건 뭐예요? 해외에서 쓸 수 있는 돈이 많아진다는 거죠. 그런 건 뭐예요? 여행 수요를 촉진시키는 요인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 일본과의 관계 악화도요. 최악은 지나는 게 맞아요. 당장에 이제 일본 제품 구매나 뭐 여행이 빠르게 회복되지는 않겠지만은 문재인 대통령이랑 또 아베 총리가 대화를 했잖아요. 그래서 뭔가 해결점을 찾아나갈 가능성이 있어서 한일 관계도 아마 개선 쪽으로 완만하지만 갈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항공주에는 긍정적인 요인이죠. 실제로 대한항공은 지금 주가가 바닥치고 올라가고 있긴 하잖아요. 그쵸? 네, 그렇기 때문에 인수 이후에 이 구조만 안정되면 아마 아시아나 그룹주는 우상향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어요. 다만 이제 그 IDT 같은 경우에는 오늘 기대감이 조금 급하게 반영되면서 급등을 하니까 이런 경우에는 이제 기술적인 부담이 생깁니다. 아시아나항공은 지금 무난하게 낮은 가격이잖아요, 그렇죠? 네, 역사적으로 봐도 그렇기 때문에 일단 우선 협상 대상자로 누가 선정되는지 보자. 그게 아마 다음 주 15일? 네, 그 정도 전후로 아마 우선협상 대상자가 선정될 것으로 보여져요. 그래서 그때 이제 현대 쪽이든 애경 쪽이든 아마 선정이 될 건데 그 이후에 매각 자유가 본격화되면 이제 주인을 제대로 찾는구나 라는 기대감.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듯이 항공업황은 최악을 지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반영된다면 항공주도 좀 완만한 반등을 보여줄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다음 주 정도 예상되는 우선 협상 대상자 선정 과정, 그 이후에 매각가 결정과 매각 절차까지 함께 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